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TV입니다. 오늘은 7월 독립기념일 이벤트 이후로 다가올 한 코인 기업의 상장 소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매크로 소식 짧게 살펴볼 텐데요. 아마 보셨겠지만 어젯밤에 CPI 데이터가 예상에 부합하게 4.2%로 나왔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높은 거긴 한데 예상에 부합하면 어느 정도 괜찮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름 또 좋아질 뻔 했었는데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겠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미군이 이란을 곳곳에 폭격을 하면서 가혹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래서 주식과 코인이 또 잠깐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정당방위다. 자위권을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사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전날 그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입혔고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혹시 TV를 켜지 않아서 못 볼까 봐 지금 미리 말하는 거야. 이렇게 트럼프식 사실 농담에 가까운데요. TV 보고 놀라지 마. 내가 이거 미리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예고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건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어제 뭐 오늘 계속 싱숭생숭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을 따라가느라고 사실 뉴스 기자들은 특히 한국 분들은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이 또 막 뒤집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8시 19분에 이렇게 실제로 공격을 했으니까 나스닥도 떨어지고 뭐 코인도 재미없었고 미군 이란 공습이 진행 중이다. 이런 기사를 8시 19분에 봤었는데요. 불과 1분 후입니다. 기사상으로는 1분 후에 트럼프가 이란이 폭격에 대한 중단을 요청했다. 우리는 중단할 것이다. 라고 또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란도 속보로 우리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속지 마라. 이게 참 너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뀌니까 제가 이제 전쟁 얘기는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8시 33분이 되니까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합의를 거부하면 내일 밤에 다시 폭격할 것이다. 아니, 중단을 요청한다고 하면서 중단한다고 했더니 또 폭격할 수 있다. 합의를 꼭 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흔들리는 말이나 마음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바꿀 수 없는 이벤트 날짜들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흐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좀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약세장, 뭐 전쟁에, 뭐 스페이스X에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약세장 속에서 큰 용기를 내면서 상장하는 한 코인 기업이 있었습니다. 왜 제가 용기를 냈냐라고 하냐면요. 지금 뭐 스페이스X다, 뭐 엔트로픽이다, 오픈 AI다. 오픈 AI는 뭐 내년으로 넘길 듯한 또 뉘앙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AI가 아니라면 지금 상장하는 건 뭐 거의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나 다름없죠. 특히나 초상집 분위기인 코인 기업은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크라켄이든 그레이스케일이든 컨센시스든 레저든 연기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크라켄도 상반기 IPO를 예상했지만 연기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도 시장 분위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컨센시스라는 이더리움 인프라 기업도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레저도 시장 상황을 좀 더 관망해야겠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쵸? 지금 하면 이거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나는 자신 있어라고 하면서 사실 오늘도 기사가 나왔고 6월 6일자도 나왔고요. 3월, 4월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 시큐리타이즈라는 저는 예전부터 이 토크나 기업 중에 하나 좀 주목을 하고 있던 기업이 있었는데요. 자, 이 기업이 드디어 스펙 상장 초입기에 들어갔다라고 사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6월 6일자 기사를 살펴보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 SEC에 이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제출을 6월 6일자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9일자로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껍데기 회사를 만들고 이제 새로운 회사랑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는 그 승인 투표가 있거든요. 그게 6월 29일자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거 합병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그래서 찬성을 하면 이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통상 7월 초에서 7월 중순으로 보고요. 늦어도 7월 뭐 말 안에는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이벤트가 있는데 그 뒤에 아마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 있길래 올해 초부터 상장을 부르짖었거든요. 그리고 판세를 뒤집을 수는 있을까? 뭐 인기는 있을까?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코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요. 반대로 주식 투자자들의 대중들의 이분들이 지금 대세잖아요. 이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투자하고픈 코인 분야가 있습니다. 뭐 고액 자산가를 놓고 보더라도 예전에 뭐 1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 비트나 이더나 뭐 솔라나 XRP 이런 거 모르겠는데 계속 언론에서 미국이 뭐 가네마네 하고 있고 조명됐던 게 스테이블 코인과 RWA 분야였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갈증은 작년 6월에 서클이 상장을 하면서 시원하게 해결을 해줬습니다. 뭘 투자를 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마땅한 투자처 사실 잘 모르고 없잖아요. 근데 주식의 서클이 상장을 하면서 작년 6월 달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서클이 상장이 되니까 보통 상장하면 며칠 오르고 그냥 푹 꺾이잖아요. 근데 서클은 막 2배까지 가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아오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바튼 터치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어느 정도 갈증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 RWA에 투자할 만한 주식 투자자들의 욕구가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코인 투자자만 하더라도 RWA, 뭐 온도, 뭐 체인링크, 뭐 센트리퓨즈, 뭐 플럼,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우리 투자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분야를 지금 상장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시큐리타이즈가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온도나 다른 이제 코인들 있잖아요. 여기랑 뭐가 다른지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센트리타이즈는 정확하게 기관용 토크나 인프라 분야에서 일입니다. 인프라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탁 결제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B2B입니다.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들의 고객은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블랙락, 아폴로, KKR 이런 대형 기관들을 상대로 이 토크나 하면 플랫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규제를 준수해주는 예를 들면 너 토큰 발행할 거야? 그러면 KYC 인증 이렇게 하고 소유권은 누구에게 줄 것이고 배당은 몇 퍼센트로 줄 것이고 이래서 이렇게 뒤에서 관리하는 역할이다. B2B를 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온도나 뭐 센트리퓨즈나 다른 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위에는 인프라라면요. 밑에는 B2C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바로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국채 튀김 장수라고 온도 파이낸스를 얘기한 바 있는데요. 국채든 주식이든 MMF든 고객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입장, B2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크게 겹치진 않아요. 시큐리타이즈는 인프라, 약간 찍는 공장, 뭐 규제하는 공장에 가깝다면 온도나 센트리퓨즈는 직접 이것을 날 것을 판매하는 입장이다. 센트리퓨즈도 잠깐 알아보면요. 여기는 대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채권을 토큰화해서 판매한다. 사실 제대로 된 의미의 RWA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물이 안 들어오니까 센트리퓨즈는 굉장히 오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뭐 이들의 채권을 뭐 상장이 안 됐으면 사고 팔 수가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무역 운송장이라든지 이거 받을 대금 있어. 이런 거를 토큰화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분들이긴 한데 그러니까 시큐리타이즈는 인프라 나머지는 이제 직접 판매를 하는 곳 여기에 이제 중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RWA의 인프라 기업 중에 지금 거의 유일한 주식 상장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RWA 투자하고 싶은데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주식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상장 통로가 열린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경쟁자는 없느냐? 있긴 한데요. 거의 드뭅니다. 현재로선 그래요. 미국에서는 경쟁자를 조금 찾아보기가 어렵고, 반대로, 이제 나중에는 뭐 블랙락이다, 아까 뭐 아폴로다 이런 곳들이 뭐 이 시큐리타이즈를 뭐 인수를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쪽 분야를 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외주를 줘서 그냥 시큐리타이즈를 쓰면서 싸고 빨리 확장을 하는데 블랙락도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는 토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유럽 시장 RWA 인프라 강자긴 한데 미국에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단기간으로 볼 때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검증이 있어야 되죠. 지금은 뭔가 꿈과 희망을 파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코인도 돈은 너 잘 벌고 있어? 뭐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출과 순이익을 한번 쭉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매출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3년 뭐 820만 달러에서 24년 뭐 두 배가 넘게 늘었고요. 25년도 6,90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26년도 1분기는요. 사실 모든 기업들이 곡소리가 났던 시기임에도 혼자 분기 매출 1위를 찍었어요. 최대 신기록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규모로 보면 좀 작을 수 있지만 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단 문제는 계속 적자다. 23, 24, 25, 26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 이유가 있겠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뭐 사람도 뽑고 뭔가 세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자다. 그래서 뭐 작게 본다면 이거 매출 규모 얼마 되지도 않네. 작은 회사네. 그러니까 작은 회사기 때문에 사실 블랙락이 외주를 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는 적자 기업이네라고 평가 절하를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야 근데 RWA 시대가 오면 이거 매출 성장률만큼은 거의 업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크립토 업계 중에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별로 없겠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주목을 하셔야 될 게요. 이게 제조업과는 달리 지금 이런 인프라 기업들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세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일단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고정비가 별로 들진 않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률이 뒤에 가서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매출이나 고정비를 한번 대충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초기에는 만들고 사람 뽑고 뭐 규제 준수하기 위해서 확장하고 뭐 협업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님 자체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한 7천만 달러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5천만 달러, 뭐 법무나 규제 비용, 뭐 변호사 비용, 뭐 로펌 비용 2천만 달러, 뭐 서버 운영하고 하는데 1천만 달러 이렇게 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게 한 3년 정도 지났더니 매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쑥쑥쑥 늘어서 한 0.7억 달러 정도 됐던 게 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매출은 거의 335%, 4배가 넘게 올랐네요. 근데 고정 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 오를까요? 뭐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거나 뭐 그런 거 자체가 없죠. 인건비 아까 뭐 5천만 달러 정도였는데 한 7천만 달러 정도. 막 사람을 더블로 뽑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법무 비용도 뭐 로펌 비용이 갑자기 뭐 두 배가 되지는 않을 거고 서버 임대료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8천만 달러에서 많이 늘어봤자 뭐 한 1.1억 달러 정도 한 38% 정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고정비가 매출을 따라갈 수 없는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성장률이. 그래서 뒤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크게 늘 수 있는 구조긴 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7월 4일자로 해서 결국 독립기념일 립 서비스가 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미룬다? 그러면 정말 중간선거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여러 가지 뭐 립 서비스라든지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높겠다.
코인 쪽도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이 시큐리타이즈라는 기업의 상장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RWA 테마, 뭐 코인들 여러 개 있죠. 뭐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온도도 있고, 뭐 체인링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쪽이 그래도 한 번쯤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겠죠. RWA 시장 그런 거 안 커져. 그런 거 속지 마. 왜냐하면 비트 이도도 지금 사기 취급을 받는데 또 다른 뭐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고 이거 뭐 규제 때문에 안 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데 나중에 커지면 블랙락이 뭐 새로 만들어서 뭐 시큐리타이즈를 뭐 잡아먹을 수도 있고 사실 인수를 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아예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경쟁자가 돼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쵸? 이런 여러 가지 뭐 반론이나 뭐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그에 맞게 행동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보면요. 제도화를 위해서 현재 먼 곳부터 뭔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좀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요. 한 번 법이 제정되면 이거는 막장 불입입니다.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월가에서는 일단 최대한 막아내면서 자기들에게 손해가 덜 가는 쪽부터 슬며시 허용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 스테이블 코인 쪽이 그렇게 뚫려왔었고요. RWA 쪽도 결국은 뭐 나스닥이나 블랙락이나 뭐 예탁 결제원 등등 전통 금융권과 손을 잡고 커져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있을 중간 선거, 스테이블 코인, RWA, 전략 비축 등을 확실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힘들지만 그래도 꾸준히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